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4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취소하기로. 수원시와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수원시, 수원문화재단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방안을 고민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된 후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송재등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6년 동안 지속된 수원시 대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개최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릉행차 명장면을 수원화성문화제 홈페이지 http://www.swcf.or.kr/shcf에 게시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이다.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개최했던 정조대왕릉행차 공동제현은 내년 4월 24에서 25일로 연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 수원화성문화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 추진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이 함께 타는 무인대여자 전거 타조, 타조, TAGO라는 새로운 이름의 수원시 무인대여자 전거가 스테이션, 거치대, 없는 운영 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달릴 전망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무인대여자 전거 서비스를 위해 수원시는 9월 4일부터 100대를 시범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수원형 무인대여자 전거 서비스 재개를 위해 자전거 1000대를 투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중국 모바이크사의 공유 자전거 운영이 중단된 지 딱 1년 만이다. 새로 달릴 수원형 무인대여자 전거의 브랜드명은 타조다. 친근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동사 타다를 응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성 명칭이다. 타조는 대여 서비스를 위한 거치대가 없다. 무선 통신 서비스 GPS 위치 추적 기술로 자전거의 위치가 파악되며 IoT, 사물인터넷 기술 덕분에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운영은 수원시와 KT, 옴니시스템이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수원시가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KT는 자전거 운영 플랫폼과 무선 통신, 잠금 장치 등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옴니시스템은 자전거 공급과 사용자 앱 등 서비스를 총괄한다. 앞서 지난해 중국 모바이크사가 1년 9개월 만에 해외 사업을 철수하며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험을 했던 수원시는 지난 2월 KT, 옴니시스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동력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다. 수원시는 타조 정상 운영을 앞두고 9월 4일부터 100대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자전거는 영통구 망포역과 영통역 인근에 우선 배치되며 9월 14일까지는 기본요금 20분당 500원, 을 회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임시 이용권을 발급한다. 단, 독점 사용을 막고자 추가 요금 10분당 200원, 은 과금한다. 수원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무인대여 자전거 앱과 운영 플랫폼, 총괄 운영 등을 최종 점검해 향후 정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 실제 운행 중 문제점 확인 및 해결 사용자 앱과 운영 플랫폼의 스마트폰 운영 체계 적용 안정화 총괄 운영과 자전거 유지 보수 및 재배치 업무 등 실제적이고 실전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후 10월부터는 총 1000대의 자전거가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2000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은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의 모바이크의 운영 체계에 맞춰 20분 이용 시 500원의 기본 요금과 10분 추가 시 200원으로 적용되며 30일 정액권은 1만 원이다. 향후 타조 서비스는 전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카카오톡 상담 등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 대응 방식을 적용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타조가 수원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다양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도시와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온라인 기념식 개최. 시흥시 시장 임병택 주최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리은주 주관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과 사회복지 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시흥시청에서의 대면 기념식 행사와 실시간 영상 중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고 인터넷 상에서의 기념 영상 상영으로 대체됐다. 온라인 기념식은 사회복지주간 9월 7일 물결표 사인 9월 11일 동안기념사와 축사, 올해 사회복지 유공자들의 모습, 시흥시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만든 기념 영상, 기념식수,
기념 강연 코로나19가 주는 사회적 성찰과 우리의 길 찾기 등 다양한 영상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리은주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의 탄생, 1999년 9월 7일, 과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가 함께해서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평범한 시민이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복지 시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흥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 기념식은 유튜브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채널을 통해 유튜브에서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검색, 시흥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시흥시 2021년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로 사회안전망 확충 나서 시흥시 임병택 는 20년간 유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 균등화 지수 등이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보호한다. 올해 시흥시는 총 1만 333건의 어려운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4,340건을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선정 기준에 부적합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흥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21 번지년부터 우선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된다. 이에 시흥시는 중앙부처 정책에 발맞춰 어려운 시민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안내문 집중 발송, 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의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협업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마을버스 활용해 긴급복지 홍보.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 센터장 고영승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을버스 1-A, 1-B를 활용해 긴급복지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야 신천 관내를 순회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저지대 마을 골목골목의 긴급복지 사업 관련 홍보물을 8월 26일부터 약 2개월간 게시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주소득자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발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590여 가구를 지원했다.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경우 추가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문용수 마을복지과장은 보다 적극적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의 생계고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 9월은 자살 사망 없는 달.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자살 예방의 날, 9월 10일을 맞아 비대면 시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살 예방의 날을 홍보한다. 시흥시는 매년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재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아쉽게도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시흥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살 예방의 날을 활발히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의 행정용 게시대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알린다. 또한 시흥시정 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는 자살예방 표어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